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갈등 없이 상대를 이기는 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남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유난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도 지나치면 이제 남하고 이제 갈등이 일으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만만해 보이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는 뭘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싸우지 않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 그 요령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피할 건 피하고 이제 돌아갈 건 돌아가면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상황,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내가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혜를, 사회생활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 그게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싸우지 않고 좀 이제 가장 어떤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회의 시간에 내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시한 안을 이제 정면으로 반대한 거예요. 상대가.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자기한테 반대한 그 자체를 이제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자, 본격적으로 막 팔 걷어붙이고 싸워볼까?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설득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일단 막 내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이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자주 보잖아요.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들만 막 커가지고 논리라는 건 아예 실종된 채 그냥 누가 더 소리 지르고 무식하게 싸우느냐,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 난리 치는 거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진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제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데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을 볼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 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에 내가 그래 네 말도 맞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오히려 내 의견이 틀렸는 줄 저 사람이 지적해서 알았는데도 빡빡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게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은 의견을 인정하면 서로 이제 발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의견이 어차피 더 좋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상대를 설득하면 되는 건데 막 자존심 때문에 막 언성 높아지고 말싸움하고 결국 내 목소리 크게 내서 어떤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이미 상대 마음을 잃고 나면 내가 온전히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걸 절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꺼내지 않는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해요. 저도 참 현직에 있을 때 이거 참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막 열받으면 그냥 그대로 다 표현하고 막 성질나면 막 온갖 폐악을 부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지금 이런 유튜브 방송이 없었을까? 그때 왜 나 같은 멘토가 없었을까?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뭘 모르고 막 날뛰진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돼요, 사실. 늘 신경이 저는 이제 곤두서 있고 막 욕심이 많으니까 어떤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누구 지적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빨리빨리 이게 재촉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는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가 지는 거구나 알아차리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겠다고 늘 자주자주 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이제 후배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팅할 때는 반드시 끝나자마자 미팅록 써서 결제 받고 이제 만약에 거래처 업체면 업체도 송부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 나지 않도록 해 신신당부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갖고 이제 몇 번 지적했어요. 그런데
또 뭉개다가 거래처랑 말이 안 맞아서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완전 드디어 참다가 막 화가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후배를 비난하고 욕하고 질책하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렇게 막 나중에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상처뿐이에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관계가 아예 깨져버리는데요. 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배랑 계속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후배가 더 이상 나랑 같이 일을 하면서 사고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해주면 베스트잖아요.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기려면 제일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습관이 스스로한테 자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화를 가라앉혀야 되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화가 좀 줄어드니까. 자, 1시간만 있다 얘기합시다. 그럼 좀 가라앉죠.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러서 1시간 있다가 그때 이제 화가 좀 가라앉았으니까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말했는데 이런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팩트잖아요, 사실. 내가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1시간 동안 생각해놨던 솔루션,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 찾아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책임 소재는 그 다음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를 만나서 이제 그럼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손해분에 대해서 우리가 떠안는 대신 뭐 납품 일정을 다시 뭐 딜레이를 해서 맞추기로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솔루션으로 뭔가 합의를 이제 볼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그 사고친 직원 불러서 대면에서 1대1로 이 일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피해 그리고 이제 내가 당황한 상황 어떤 나의 의구심 한마디로 이제 네가 나한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제 매뉴얼대로 당일 이제 그 미팅록이 다 담당자들한테 가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반드시 줄 거다. 강력하게 페널티를 경고하는 거죠. 그야말로 재발 방지책.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나도 그 후배도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야말로 윈윈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싸워봐야 그 사람 수준과 동일해진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군가랑 늘 사이가 안 좋아. 만났다 하면 막 싸워. 그러면 선배가 뭐라 그래요? 니들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이러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기분 나빠요. 쟤랑 똑같은 취급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분 나빠서 어쩔 수 없어요. 싸운다는 건 수준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앙숙이 있잖아요. 동네에도 있고 학교 때도 있고 아주 못 잡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싸우면서 상대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사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가 워낙 그 좁쌀 같은 성품의 뭐 동료다, 선배다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이제 슬슬 피하는 거죠. 이게 같이 싸워봐야 저 좁쌀 같은 성품이 정말 내가 창피해서 말하는 게 싸우는 게 내가 창피해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 아니야. 고개 흔들어가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 말만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끝까지 논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논쟁하는 순간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선배라고 그러면, 네, 선배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끝내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번째는요. 끝까지 이겼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은 이제 100m 달리기 1, 2, 3등 이렇게 뽑는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전체 예산 짰는데 경기 안 좋으니까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나는 주장했어요. 그런데 관리팀장은 절대 안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임원이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이제 마케팅 예산 늘리는 쪽으로 힘을 딱 실어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기양양해질 거냐, 내가. 이겼다, 이러고서 마케팅 비용을 이럴 때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일장연설을 하고, 소극적인 비용 집행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그게 얼마나 뒤떨어진 사고방식인지 막 질문을 해가며 관리팀장을 끝까지 백기투영하게 몰아붙일 거냐.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논쟁이 벌어지면 어쨌든 상대 의견을 이제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제 들어주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궁지에 물려서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상대를 만들어버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끝까지 누군가를 몰지 말자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